안녕하십니까, 제로낚시 주인장입니다. 오늘은 필드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가게 매장 내에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항 정보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사실 제가 가더라도 조항이 별로 신통찮습니다. 한 마리 싸움이 되는데요, 한 마리나 두 마리 정도 싸움이 되는데요, 그나마 조금 조항이 괜찮은 지기도들은 많이들 가세요. 그러나 다른 곳은 조항이 좀 부진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로드의 관리 방법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고 싶어요. 로드라고 하면은 편한 말로 그냥 낚싯대가 되겠죠. 예, 낚싯대. 보통 출조로 가게 되면은 로드를 그날 정리를 안 하시고 가방에 묵혀 놓으세요. 가방에 묵혀 놓으시거나 생각날 때 정리를 하시죠. 그리고 정말 부지런한 사람들 혹은 장비에 애착이 있으시는 분들은 집에 가셔서 샤워하기 전에 혹은 샤워하면서 장비랑 내가 같이 샤워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들 계실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이 로드의 적절한 관리 방법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낚싯대입니다. 낚싯대 보통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 이상적인 관리 방법은, 첫 번째, 철수를 하시면서 현장에서 가이드를 내리시면서 바로 물기를, 수분을 제거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바트 때인 5번 때부터 1번 때부터 5번 때까지 전부 다 제거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가셔가지고 남은 잔량의 수분기를 한 번 더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보통 낚시 끝나고 오셔가지고 물기도 안 닦으시는 분들이 뒷마개를 여셔가지고 샤워를 하시면서 뒤에다가 이렇게 물을 같이 뿌리세요. 그러면서 이 가이드 앞에 있는 물들이 이렇게 졸졸졸졸 나오겠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게 안 좋은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물을 이렇게 통과시키다 보면은 안에 수분기들이 이 수건으로 이렇게 제거를 하더라도, 유분으로 제거를 하더라도 계속 남아 있어요. 몇 번 계속 한 열대 번 닦고 드라이로 말리지 않는 이상 계속 남아 있습니다. 자연 건조를 시켜줘야 되는데요, 자연 건조를 시켜주지 않을 때 발생하는 현상들이 기포가 생깁니다. 기포가 생기고 줄부팀이 심해져요. 그리고 안에 수분기가 계속 남아있다 보니까, 장마철 같은 경우 눅눅해지다 보니까 이게 줄부틈도 당연히 많이 붙게 되고, 그 다음에 도장면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거북이 등껍질처럼 기포가 올라오면서 기포가 번지면서 도장면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케이스들이 제일 많은 게 가마대입니다. 일산 낚싯대죠. 가마가치에서 나온 낚싯대들이 도장이 약하다고 말씀드리긴 뭐하는데, 유독 기포 현상이 다른 낚싯대 브랜드보다 많은 편이에요. 자, 그래서 최대한 낚시를 끝나시게 되면은 요런 수건들은 하나씩 가지고 다니시고, 정말 수건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낚시 수건들 있잖아요. 낚시 수건들은 앞부분은 보통 크릴을 닦는 데 많이 쓰시는데 뒷부분은 잘 안 쓰세요. 그래서 뒷부분으로 간략하게 필드에서 먼저 수분기를 제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집에 오셔가지고 물티슈로 한번 닦아주시고 마른 수건을 한번 제거를 해주시면, 수중전, 우중전이 아닌 이상은 거의 대부분의 수분기가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게만 관리해 주시더라도 적정한 관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저희는 낚싯대 갔다 오면은 이렇게 매장 내에서 거치대에서 이렇게 펴놓고 말리기는 하는데, 보통 일상 가정에서 그렇게 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출조 당시에 한번 제거를 해주시고 집에서 한 번 더 제거를 해주시면은 낚싯대 관리가 뭐 적정하다고 볼 수 있고,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낚싯대 다음으로 이제 관리를 하게 들어가는 게 이런 릴인데, 사용하고 계시는 릴입니다. 낚싯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용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적정 수분을 제거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은데, 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바디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매그실드락에서 뭐 다른 제품도 기본적인 방수는 다 돼 있습니다. 하지만 물을 과하게 뿌리시거나 침수하는 건 좋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량 물을 뿌려주시고 난 다음에 마른 수건으로 이렇게 수분기를 제거해 주시는 게 좋고, 이 라인롤러 부분들과 안에는 오일을 한 방울씩 넣어주시는 게, 뭐 맨날 넣으시는 건 아닙니다. 주기적으로 일주일이나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이렇게 뿌려주시면 되는데요. 릴을 관리하는 방법에 오일이 있고 구리스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의견입니다. 구리스는 전혀 사용하진 않아요. 오일만 조금씩 한 달에 한 번 정도 침투를 해주는 상황인데요. 이유는 구리스 같은 경우에는 응고력이 있다 보니까 떡진다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떡이 져가지고 뭉칩니다. 그리고 장기간 사용을 안 하게 되면은 이게
회전율이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이게 제 경험상입니다. 그래서 오일은 제가 가급적이면 권해드리는데 매장 내에서도 그리스를 칠하는 거는 전문적으로 수리하신 분에게 맡기지 않는 이상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사견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본체는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데 스풀입니다. 스풀. 스풀 같은 경우에는 드랙을 최대한 잠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풀어져 있다면 잠가 주시고요. 흐르는 물에 한 위에 겉표면에 있는 염분기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잠깐 올려놓으셔도 되고요. 종이컵에 스풀이 다 잠기지 않는 정도, 요 정도 물 정도만 넣으시고 이 라인 부분만 이렇게 넣어 놓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전제대야 부분들은 스풀을 잠궈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 약 5분에서 10분 많이 담가 놓진 않아요. 요 정도만 담가 놓으시더라도 라인에 있던 염분기도 어느 정도 빠지고요. 적정한 관리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개인 사견입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구리스는 가급적 사용 안 하시는 게 좋고 오일은 사용하시는 게 좋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이 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보통 플로팅 줄이 있고 세미 플로팅가 있는데 세미 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사실 세미 플로팅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세미 줄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대회가 있거나 중요한 날에 있을 경우 원줄을 되게 낮게 가져갈 때는 새 원줄을 감고 새 원줄은 보통 사용하게 되면 좀 날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 전날 한 이틀 전날 원줄 통째로 그냥 물에 담가 놓습니다. 수분기를 좀 많이 머금게요. 그러다 보면은 새 원줄이라도 좀 날리는 부분들이 덜하니까 이 부분 덧붙여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릴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사용하시다가 베어링 문제로 오버홀이라고 하죠. 베어링을 더 추가하시는 분들이 더러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유는요. 이 오버홀이라는 것들은 부싱을 베어링으로 바꾼다라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이 릴에는 등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최상위 버전인 토너먼트급들 그리고 BBX급들 같은 경우 이 테크늄이죠. 제일 위급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구간들이 부싱이 들어가지 않고 베어링이 들어갑니다. 즉 12개의 베어링이 들어갔는데 3개를 또 추가할 수는 없어요. 근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 베어링을 써야 되는 구간에서 부싱을 사용하게 됩니다.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부싱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부싱을 베어링으로 교체하게 되면은 적급 릴 같은 경우에는 회전감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새 릴은 회전감이 다 좋아요. 근데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 부싱 자체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베어링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표현은 오버홀이라는 거는 베어링을 더 추가하는 게 아니라 부싱을 베어링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제 개인 사견으로는 뭐 비용을 지출해 가지고 오버홀을 하시거나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애초에 그 적정한 등급의 릴을 새 릴을 구입을 하셔가지고 쓰시는 게 적정할 것 같고요. 따로 베어링을 추가한다고 해서 쉽게 말하면 차 등급에서요. 비하는 건 아니지만 티코가 그랜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약간 조금 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적정한 수명이 다 된 베어링은 당연히 새 베어링으로 교체를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적절한 겁니다. 근데 불필요한 튜닝은 사실 이게 릴링감이 더 좋아진다거나 하진 않아요. 그냥 본인만의 감성 튜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괜히 느낌이 좋아진 것 같아. 예. 좀 가니까 부싱을 더 베어링을 추가하니까 느낌이 더 좋아진 것 같죠. 새 릴은 다 좋습니다. 사용하다 보니까 좀 변질이 있는 것 뿐이죠. 그래서 요 부분은 릴의 관리 방법으로 인해서 요러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제 개인 사견이 좀 많이 들어간 거지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